우리나라가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대학교 가면은 거기서부터는 또 노느라고 너무 즐거워요. 오히려 더 즐거워요. 근데 그거 끝나고 취직 열심히 했다 쳐도 거기서부터 또 회식하고 또 재밌고 또 일하느라고 바쁘시고 도저히 쉴 틈도 없고 잘 틈도 없어요. 원장님 사시면서 동안이라는 소리 들어보시지 많지 않으세요? 조금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30대 초중반까지도 원장님 도대체 어떻게 동안을 유지하세요? 비결이 있는 건 아니고 몸에 나쁜 건 하지 않고 몸에 좋은 건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 술, 담배 안 하는 거, 잠 잘 자는 거 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근데 PD님 몇 시간 주무세요? 얼굴이 너무 푸석푸석한데요? 제가 한 5시간 정도 자거든요. 5시간이요? 안 피곤하세요? 잠이 보약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잠자면 똑똑해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PD님처럼 아직도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5시간 자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실제로는 얼마나 몸에 좋지 않고 제 만약에 지인이고 가족이면 얼마나 뜯어 고치고 싶은 습관인지 가장 중요한 거 4가지 정도를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 좀 드릴게요. 원장님 보시기엔 적정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우리가 보통 권유하는 시간은 7시간, 9시간 정도 되는데 또 허용 수면 시간은 5시간, 10시간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니까 그 정도 지켜주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나이를 먹어도 최소 7시간에서 9시간 자는 건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오해하시는 게 저도 환자분들 보다 보면 나는 나이가 들어서 잠 하나도 못 잔다. 한 달 동안 몇 시간 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실제로는 다른 경우가 많아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자야지 하고 시작을 해서 일어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깨지 않고 연속적인 수면이 이루어질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자는 자체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조각수면을 한다. 조각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저녁에 졸릴 때 잠깐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면서 애매하게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를 유지하셔서 한 새벽 3시쯤 깨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12시부터 3시까지 잤으니까 3시간 잤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각각의 수면 시간을 합쳐보면 젊은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옆에서 가만히 관찰해보면 낮에도 계속 꾸벅꾸벅 졸고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것도 잠으로 치는 거예요? 낮에 많이 자는 것 자체가 밤 수면에 악영향을 많이 미쳐요. 낮에 자게 되면 밤 수면을 그만큼 깎아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잠을 자는 거죠. 요즘은 점점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요즘은 체감하는 거는 10대, 20대, 30대만 돼도 많이들 비슷한 현상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최근 들어 갑자기 10대에서 30대가 수면이 박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그걸 원인을 쭉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재밌어요. 왜요? 너무 흥분돼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게임 같은 것도 너무 재밌는 게임도 많이 있고 휴대폰에도 너무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고 근데 그거 보느라고 또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수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밤에는 빛이 없고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나이대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요즘 초등학생들도 너무 바빠요. 학원도 대치동 한번 가보게 되면은 밤새 불도 안 꺼져요. 당연히 중고등학교 때 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진 않겠죠. 그게 끝나고 이제 조금 쉬어볼까 하고 이제 대학교 가면은 거기서부터는 또 노느라고 너무 즐거워요. 오히려 더 즐거워요. 근데 그거 끝나고 취직 열심히 했다 쳐도 거기서부터 또 회식하고 또 재밌고 또 일하느라고 바쁘시고 도저히 쉴 틈도 없고 잘 틈도 없어요. 30대, 40대 이렇게 힘들게 버텨오신 분들이 이제 좀 쉴까 하면은 그때는 이미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들로 인해서 그때는 여유를 가지고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에 또 놓이게 되고 그럼 50대 되면 멜라토닌이 안 나와서 잠도 못 자는 거네요? 멜라토닌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럼 원장님 이런 멜라토닌 관련된 약은 안 나오나요? 멜라토닌 나오죠. 그러니까 멜라토닌 얘기를 하기 전에 뭔지를 아셔야 될 텐데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잠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에요. 멜라토닌을 거슬러 올라가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물질이 세로토닌으로 바뀌게 되고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빛이에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열심히 햇빛을 쬐어서 그 형성을 돕는데 하루를 쭉 지내면서 빛 자극이 떨어지고 어두워지면은 그때부터 멜라토닌이 본격적으로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일정하게 지켜져야지 충분한 멜라토닌을 가지고 밤 수면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는 수면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4가지 습관이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재택근무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조차도 이제 재택근무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무의 형태도 앉아서 하는 근무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지금 출근이라도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쉬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도 내가 원할 때 하다 보니 스스로도 엄격하게 그걸 지켜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 때나 깨서 밤을 새서 일했다가 또 늦잠 잤다가 이런 식으로 수면의 규칙을 완전히 망가뜨리시면서 회복이 안 되는 어려움을 겪으시는 환자분들 워낙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럼 이게 지금 루틴이 결국 무너져가지고 내 패턴이 깨졌다는 건가요? 수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몇 시에 자느냐, 몇 시에 일어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일어난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완성된 어떤 질 높은 수면을 취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재밌는 건 제가 환자분들 쭉 보면서 불면증 분야에선 정말 본 적도 없는 직업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군인이요. 근데 군대 가면 도저히 불규칙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수면 장애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일인데, 그들은 그냥 그게 저절로 지켜지는 것 같아요. 7시에 일어나잖아요. 아침부터 막 빵빠레 올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바로 나가서 뭐 해요? 운동이요. 운동하고 체조하죠. 그러면 그렇게 지낸 사람들은 또 밤에 잠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준비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잠도 잘 자고. 그럼 그때 몇 시에 자요? 10시요. 너무 이상적이죠. 너무나 완벽한 잠을 위한 환경이 사실 군대죠, 군대. 불면증 극복하려면 군입대 다시 하면 되나요? 군입대 다시 하면 되는데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그만큼 군대의 환경이 수면 건강 그리고 일상생활 건강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루틴이 무너지는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이렇게 수면 장애로 바로 직결이 되고 사람들이 힘들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로 스마트폰이죠. 저도 스마트폰 사실 많이 하고 재밌어요. 스마트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빛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블루라이트가 아주 뿜어져 나오잖아요. 매해 새로운 기종이 나올 때마다 서로 더 밝고 선명하다고 자랑을 하잖아요. 내 망막 눈에 들어가면 오늘은 아침이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그 정도의 강한 자극인 거죠. 이제 저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켰어요. 지금 이제 불 꺼진 환경이고, 흔히 우리가 침대에서 불 끄고 자야지라고 설정해놓은 환경이 이 정도인 거예요. 빛이 어디에 제일 밝게 비치나요, 지금? 원장님 눈동자요. 제 눈동자밖에 안 보이죠. 그만큼 제 눈에는 이만한 빛이 그대로 들어가서 내 뇌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이러한 빛이 떨어지면서 이제 자야 되는구나를 느낄 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빛을 넣어주면 멜라토닌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말아버리는 거죠. 아니 뇌는 이미 밤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빛을 넣어주니까 뭐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원장님은 주무시기 몇 시간 전까지 핸드폰 보세요? 저도 잠자기 한 1시간 반? 그 정도까지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내 몸에 안 좋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이후로는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옛날에 고대 수백만 년 전에는 형광등 없이 살았잖아요. 인류의 가장 중요한 발명 중에 하나인 형광등, 전구가 발견되면서부터,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너무나 많은 혜택을 입었지만 또 반대로 수면에 있어서는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인간의 DNA는 사실 예전이랑 바뀐 게 없잖아요. 인간은 인간인데 환경이 너무나 바뀐 거죠, 그때랑은 다르게. 근데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등이랑은 뗄래 뗄 수가 없잖아요. 집에 가면 다 형광등이 있잖아요. 다 있죠. 매번 어둠 속에서 살라는 건가요? 아예 없이 불 끄고 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형광등의 종류에 대해서만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광등은 사러 가보면 아주 하얀색의 백열등이 있고, 또 약간 노리끼리하게 주홍색 나는 불빛이 있잖아요. 그럴 때 실제로 블루라이트에 가까운 하얀 백열등은 수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주홍색 띠는 그런 백열등 같은 거 쓰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라면 사실 그 고민 안 해보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먹는 것에 대한 건 약간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10여 년 전만 해도 환자분들 볼 때 야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많이 줬었지만 공복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그걸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배가 고프세요. 잠을 자기 전에. 잠자기 전에 너무 배가 고픈데 잠이 달아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의학적으로 좀 의미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생존을 해야겠다는 본능이 더 생겨요.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우리가 생존할 때 어떻게 마치 무서운 걸 봤을 때 깜짝 놀라서 뛰어가잖아요.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잠자는데 방해를 주게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늦게만 아니라면 한 3시간 전에 가벼운 식사를 권해드리기도 해요.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되는 트립토판 들어간 음식들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가벼운 견과류라든지 우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 드시고 공복도 이겨내시면서 멜라토닌 분비도 일단 유도를 해 보시면서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저는 밤 10시 넘어서 잘 먹고 자거든요. 근데 잠은 잘만 자던데요?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푸석푸석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저 진짜 푹 잤는데요? 내가 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내 머리는 자는데 장기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거를 밤에 장기에게 부담을 주고 난 자버린다는 건 그건 너무 잔인한 거죠. 밤에도 움직이고 낮에도 소화시키느라고 또 움직이고 하는데 그럼 24시간 깨어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수면 장애가 올 수 있는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내시면서 이 모든 걸 다 절제하고 끊고 살 수는 제 생각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2가지는 꼭 한번 같이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 두 번째는 야식. 그 2가지가 가장 매력적인 거이기도 하지만 또 끊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도 줄 수 있는 좋은 시도니까 저랑 같이 그 2가지 지키시는 습관 들여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2가지 끊으셨으면 좋겠는데 또 제가 현실적으로 잘 못 느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댓글로 그 나머지 것들 또 좋은 아이디어 꿀팁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꿀잠을 기원하는 현도진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